미술가 위인전 귀스타브 쿠르베. 눈에 보이는 사실을 그릴 뿐. 쿠르베의 어린 시절은 남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지주라서 집이 부유했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도 실컷 그릴 수 있었지요. 그의 부모는 아들을 위해 아낌없이 뒷바라지를 해주었어요. 얘야, 이웃 마을에 화가가 이사 왔더구나. 엄마가 부탁해 놓았으니 내일부터 그 사람에게 그림을 배우렴.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쿠르베는 열심히 그림 공부를 해서 훗날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쿠르베 부모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저 아들이 미술 공부를 해서 교양을 넓히기를 바랐지요. 미술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사교 모임에서 인기가 많단다. 또 취미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스트레스도 싹 사라지지. 쿠르베의 부모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아들이 화가가 되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죠. 세월이 흘러 쿠르베가 21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불러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넓은 세상으로 나가 공부를 해라. 그 말에 쿠르베는 살짝 들뜬 표정이 되어 오래전부터 간직해왔던 생각을 털어놓았어요. 아버지, 저는 미술을 전공하고 싶어요. 허락해 주세요. 그 순간 아버지의 낯빛이 싹 달라졌어요. 찬바람이 휙 불었지요. 뭐? 미술? 그건 안 된다. 너는 파리로 가서 법률 공부를 해야 돼. 아버지는 아들이 법률 공부를 해서 집안의 명예를 드높이게 되기를 기대했어요. 그 뜻이 워낙 강해 쿠르베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못했지요. 하지만 파리로 온 뒤 그는 다시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몇 번이나 간곡히 편지를 보내 마음을 돌리려고 했었지요. 그러자 아버지도 아들의 이야기에 조금씩 귀를 열었어요. 네 편지 잘 받았다. 네가 그토록 원한다면 미술 공부를 해보렴. 아비라고 해서 자식의 소망을 가로막을 수는 없겠지. 쿠르베는 아버지의 답장을 받고 하늘을 날 듯 기뻤어요. 그렇게 시작된 쿠르베의 파리 생활은 아주 행복했어요. 그는 미술 학교를 다니는 틈틈이 루브르 미술관으로 가서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을 꼼꼼히 살펴보았지요. 역시 대단한 솜씨야. 나는 언제쯤 이런 명화를 그릴 수 있을까? 쿠르베는 수많은 걸작들 앞에서 감탄 또 감탄했어요. 하지만 그들을 흉내낼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지요. 쿠르베는 비록 미술학교 학생이었지만 앞으로 자기가 그릴 그림에 대한 생각은 누구보다 뚜렷했어요. 어느 날 한 친구가 쿠르베를 찾아왔지요. 그의 손에는 정성껏 그린 자신의 작품이 들려 있었어요. 신화 속 이야기를 소재로 삼아봤어. 내 그림이 어떤지 솔직한 비평을 부탁해. 쿠르베는 한동안 말없이 친구의 그림을 감상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죠. 언제나 그렇듯 너의 그림 실력은 대단해. 머지않아 정말 훌륭한 화가가 될 거야. 그런데 뭐? 어서 말해봐, 쿠르베. 친구는 잔뜩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대답을 재촉했어요. 쿠르베는 평소 생각해왔던 것을 거침없이 털어놓았죠. 나는 아무리 멋진 그림이라도 현실성이 없으면 별로야. 그냥 머릿속으로만 상상한 것은 가짜니까. 그러면서 쿠르베는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에 대해 말했어요. 나는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그리고 싶어. 눈에 보이는 것만 그리기에도 시간은 부족해. 그와 같은 쿠르베의 생각은 곧 작품으로 표현됐어요. 그는 30살 때 오르낭의 매장이라는 그림을 발표했는데 그것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지요.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왠지 불쾌한 기분이 들어. 우울하고 슬픈 분위기를 너무 사실적으로 묘사해서 그래. 예술성이 부족한 형편없는 그림이야. 이따금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 따끔한 비난이었어요.
그렇다고 쿠루베가 쉽게 움츠러들 성격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는 계속 사실적인 작품들을 그렸지요. 그 무렵 발표한 돌 깨는 사람들도 금방 화제거리가 됐어요. 당신의 그림에서는 아름다움을 느끼거나 위안을 얻기 힘들어요. 도대체 왜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겁니까? 어느 평론가의 물음에 쿠루베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것은 현실이니까요. 힘겹게 돌을 깨서 생계를 꾸려가는 이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니까요. 그제야 평론가는 조금 이해가 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곁에 있던 한 사내가 또다시 쿠루베에게 물었어요. 넌 천사 그림을 좋아하는데 한 장 그려줄 수 있겠어? 그러자 쿠루베는 슬며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좋아요. 얼마든지 그려주죠. 단 내 앞에 천사를 데려오시오. 난 보이는 것만 그리니까 말이오. 그 말에 사내는 말문이 막혀 눈만 끔뻑거렸어요. 평론가는 비로소 쿠루베의 작품 세계를 완전히 이해하게 됐죠. 그 후 쿠루베는 1855년에 열린 파리 만국 박람회에 화가의 작업실이라는 작품을 출품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전시를 거부당했죠. 이 그림은 너무 커요. 너비가 무려 6m 가까이 되잖아요? 마땅히 그림을 걸어둘 자리가 없어요. 미술작품 전시 담당자의 말에 쿠루베는 화가 났어요. 핑계대지 말아요. 결국 내 그림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잖소. 좀처럼 분을 사귀지 못한 쿠루베가 큰 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나는 결코 작품을 전시해달라며 머리를 숙이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내 힘으로 전시장을 마련하겠소. 쿠루베의 말은 허풍이 아니었어요. 그는 만국 박람회장 근처에 가건물을 세우고 40여 점의 자기 작품을 전시했죠. 리얼리즘, 그러니까 사실주의라는 간판까지 내걸고 말이에요. 관람객은 많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의 배짱에 혀를 내둘렀어요. 쿠루베는 훗날 화가로서 명성을 얻은 뒤에도 자존심을 잃는 법이 없었어요. 나폴레옹 3세가 레종 도네르 훈장을 줄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깟 훈장 정중히 사양하겠어요. 그 대신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면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당시 나폴레옹 3세는 프랑스 국민을 억압하는 정치를 펼쳤어요. 쿠루베는 그것이 불만이라 명예로운 상도 거절했던 것이지요. 그는 항상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지켜봤고 잘못된 현실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 있는 화가였어요.